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이 더운 날씨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직 6월 중순인데도 대구는 무척 덥습니다. 낮 최고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름이 되면은 확실히 이 하지정맥류 병원은 좀 바빠집니다. 지인들한테요, 여름 되니까 좀 많이 바빠져요. 좀 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겨울에 사람들이 수술 더 많이 하지 않나? 왜 여름에 더 바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병의 특성상 다른 질환과 틀리게 여름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더 많이 오세요.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정맥이 늘어나서 판막이 잘 닫히지 못하면서 피가 역류하고 그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오고 이런 병이거든요. 날이 추우면은요,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듯이 혈관도 수축을 합니다. 근데 날이 더워진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역류도 더 심해지면서 이 다리가 더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면은 발에 뜨겁고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막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와 있던 혈관도 만져보면은 뜨겁게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겁고 쥐나는 증상, 통증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짧은 옷을 입으니까 내가 안 보이던 혈관이 보이네? 이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너 혈관 보인다, 너 혈관 튀어나왔는데 그냥 놔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혈관이 나온 걸 모르다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기도 하세요. 제가 혈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라고 오시는데, 혈관이 사실 그렇게 갑자기 확 생기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여름이 돼서 짧은 걸 입고 나서는 갑자기 발견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너 다리에 혈관이 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오기도 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은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수술은요, 어떤 수술이든지 그렇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관리하기에는 더운 날씨보다는 선선한 날씨가 사실은 관리하기가 편해요. 상처에 물이 들어갈까 걱정해야 되고, 또 붕대도 감아야 되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날이 더울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자체가 아주 응급하게 수술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놔뒀다 수술해도 돼서 선선할 때 수술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의외로 여름에 수술을 또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되면은 더 불편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증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못 참겠어서 여름에 수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휴가나 빨간 날 이런 거 껴서 수술하기 위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여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운 날씨와 하지정맥류에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스위스의 한 지역의 그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환자분들한테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요, 하지정맥류 수술이 겨울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 환자분들을 상대로 내가 이 수술 시점을 잡은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직업과 직장에 관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쉴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럴 때 수술을 했다는 거고요. 하지정맥류가 조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상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택했지만,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나 심한 분들이나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한 거는 이런 직업적인 요인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겨울철에 수술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겨울에 집중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업적인 상황이 수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논문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이 있었냐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이거는 낸 논문인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24개 도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한 통계를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탈리아도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수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재밌는 게 북부보다는 남부에서 하지정맥류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오고요. 다리가 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 논문을 가지고 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더운 날씨가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더 미치고 하지정맥류를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지정맥류의 발생과 더 영향이 좀 높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산업 및 문화의 발전, 생활 방식 이런 요인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사실 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좀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이런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는 아주 더운데 다른 지역보다 하지정맥류의 발생률이라든지 또는 수술하는 분들, 병원 진료를 보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을까? 이런 걸 연구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은요,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사실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다리가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을 할 때 일단은 겨울철에는 다 압박 스타킹도 신고 일을 하셨던 분들도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압박 스타킹 잘 못 신는 경우 있으시거든요. 또 저도 더운 곳에서 일하는데 압박 스타킹 하루 종일 신으세요.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제가 신어봐도 이게 덥고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시원한 재질의 스타킹으로 선택을 해서 하루 종일 신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줄여서 신는 방법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하시니까요.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영양 공급, 식사도 잘 챙겨 드시면서 옷은 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으로 이렇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요, 다리가 아주 피곤하고 막 발이 뜨겁고 열이 나고 요즘 아마 날 더워서 더 그러실 거거든요. 다리는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요. 찜질도 뜨거운 찜질 이런 거 하기보다는 시원한 찜질, 냉찜질 해주시면서 다리를 위로 올려서 시원하게 쉬어주시고요. 그리고 더운 날씨의 운동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쥐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강도를 낮춰서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다리를 풀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직 사실 6월밖에 안 돼서 더울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7월, 8월, 9월까지도 덥겠죠. 이렇게 더울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요,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음에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런 유익한 영상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